안녕하세요. 글로벌 시대의 세계 시민 파트를 함께할 배하늘입니다. 오늘은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시는 와중에 세계 시민 교육을 포함하여 가르치실 일들이 자주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교과와 융합하여 내용을 다루는 것이죠. 요즘은 교과 간 융합이 추구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따라 전보다 더 쉽게 교과 간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의 장점과 용이성에 대해 아시기 때문에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협력하여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세계 시민교육의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연결되는 교과 선생님들과 협의하셔서 그 내용을 다루는 시기를 비슷한 때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면 학생들도 여러 과목에서 별개의 평가 자료를 완성하느라 힘들 필요 없이 손쉽게 하나의 큰 과업으로 여러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교과별로 어떻게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수업을 융합하여 함께 가르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는 주제로 수업을 구성한다면 먼저 지리 수업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위치를 알아보고 그 지역의 공통점들을 찾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나 정치, 역사 수업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조항을 찾아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정치 세력에서 인권이 좀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변화하면 좀 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을 읽어보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영어 수업 시간에는 그것에 이어 다른 나라들의 인권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국어 시간에 다룬 한국의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과업으로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국가를 하나 정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여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랜을 세워 이를 청원에 올리거나 제안하는 글을 작성해보고 직접 이를 보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교과의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이 과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하나의 융합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과목의 평가를 한 번에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과업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학생이 간편하게 과제를 끝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다른 과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룬 적정 기술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교과 간 융합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어 시간에 적정 기술의 다양한 예시에 대한 글을 읽고 이것의 정의와 성공한 경우, 실패한 경우를 함께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었는지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함께 토의합니다. 과학 시간에는 이 다양한 적정 기술을 위한 상품들의 원리를 함께 알아보고 이를 직접 학생들을 통해 공식화하도록 합니다. 영어 시간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여러 최신 적정 기술을 함께 영어로 읽어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학 시간에 지금까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상용화된 적정 기술을 이용한 발명품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학 시간에는 이것에 사용되는 공식을 증명하는 것을 연습하거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공식을 해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영어 시간에는 만든 발명품을 발표하기 위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글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정보 또는 기술 시간에는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공식을 대입하여 적정 기술을 사용한 물건을 직접 제작해 보도록 합니다. 사회 시간에는 이것의 경제적 가치 및 마케팅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상품성이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며 적용 가능 시장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술 시간에 이것을 홍보하는 광고 이미지를 디자인해 보도록 합니다. 앞에 제시된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 여러 교과에서 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과를 융합하는지는 어느 한 명이 구체적인 교과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논의를 통해 적용 가능한 교과를 최대한으로 고민해보고 현실적으로 함께 시행할 수 있는지를 계획해본 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세부적인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각 과목별 세부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과목으로 보면 과업의 강도가 더 약하지만 이것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더 의미 있는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협의가 미리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협의 과정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단원 구성 순서가 다를 경우 어느 교과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교사가 협력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완성된 과업을 계획하는 것이 특정 교과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과목이 하나의 과업을 만드는 것은 각자의 많은 노력과 세심하게 디자인된 단계가 있어야 해서 각자 간단한 과업을 만드는 것보다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과업을 디자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자의 수업에서도 세계 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맡은 교과 안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래도 혼자 스스로의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디자인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 함께 작성하는 것보다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만 수업 및 평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 측면에서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계 시민교육을 녹여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세계 시민교육입니다. 먼저 영어 교과는 어떤 내용이든지 영어로 된 내용을 다루면 된다는 데 있어서 세계 시민교육 수업 구성에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교과서에서는 환경이나 다문화 기술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꼭 한 단원씩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시켜 조금 더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시기적 이슈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다루는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세계 시민교육적 요소를 뽑아 접목시키는 것은 교과서 내에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새로운 내용을 선정해서 세계 시민을 다루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큰 주제로 단원을 나누고 그 주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다루는 기사나 짧은 소개글을 골라 이를 토대로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수업을 디자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에 있는 본문 내용이나 대화글을 활용해 보거나 이상기후를 보이는 지역들에 대한 기사를 학생들 수준에 맞는 어휘로 패러프레이즈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단어 학습,
주제 찾기, 단락별 핵심 내용 찾기, 내용 이해 확인하기, 내용 요약하기 등의 내용과 관련된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내 주변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직접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생각해서 이를 일기 형식으로 로그를 작성하여 이것을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세계 시민으로서 실천하며 이를 영어로 작성해보는 연습을 통해 영어라는 교과적 특성과 세계 시민 요소를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사 또한 평가하는 요소는 영어이지만 자연스럽게 세계 시민 교육을 흡수시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한다면 이 로그를 작성할 때 배운 단어나 그 단원의 핵심 표현, 핵심 문법 요소를 사용해서 최소한 작성해야 하는 단어 수나 분량을 정해준다면 영어 교육적 요소를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분명한 채점 기준을 세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평가 요소가 되지 못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과업 수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는 평가가 가능하므로 간접적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노력한 부분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수업 구성도 가능한데요. 만약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높은 경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 자료를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교사가 미리 선정한 글로벌 이슈스를 다룬 읽기 자료를 준비한 후 학생들이 그 이슈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을 먼저 다양하게 읽어본 후 자신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싶은 이슈를 하나씩 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같은 주제를 선정한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해당 이슈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읽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읽은 내용을 그래픽 오르거나이저를 사용하거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이 과업을 마친 후 다른 조의 내용을 살펴보며 서로 어떤 다른 내용을 조사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때 서로 생각해 볼 문제를 공유하거나 함께 고민하고 적어보는 활동도 쓰기 활동으로 연결시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를 영어로 설명하게 한 후 리스닝 로그를 적게 하면 또 새로운 과업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후 자신이 추가적으로 더 조사하거나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브로셔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영어로 작성하며 이때 역시 핵심 단어나 표현, 문법 요소를 명시한다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종합하며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으로 쓰기 평가를 하고 이제 이 브로셔를 가지고 교실 밖으로 나가 학생이 선정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참 서약을 받는 것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실용적인 영어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학생들이 외국인을 만나 이런 내용을 영어로 전달하는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 이슈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한국어로 하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 캠페인 활동을 통해 내가 느낀 것을 교실에 돌아와 영어로 발표하거나 이 인터뷰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영어 음성 지원을 넣는다면 하나의 큰 프로젝트 과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기 편리한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글로벌 이슈 책입니다. 총 12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촬영한 현장감 넘치는 시각화 자료들이 선명하게 프린트되어 학생들이 영어를 읽을 때 좀 더 몰입하여 읽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책의 구성이 Introducing the Issue, World Hotspots, Case Studies, At Work, What Can I Do? 이렇게 총 5부분으로 되어서
학생들이 이 내용을 쭉 읽게 되면 이 글로벌 이슈가 무엇이고 이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한 두 지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 문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실천을 해볼 수 있는지가 단계적으로 잘 짜여져서 모두 영어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마치 세계시민교육 책을 통해 깊이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받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환경 문제나 커다란 글로벌 이슈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경험을 하고 이를 영어로 발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별도의 프로젝트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를 영어로 발표한 뒤 각자 그룹에서 선정해서 변화를 이끌어 보고 싶은 내용을 정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때 모든 그룹이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정하고 이를 각자의 그룹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과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조별로 함께 논의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교실 안에서 필요한 협조 내용과 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 같은 학년의 다른 반이나 학교 전체에 홍보를 하기 위한 안내 자료 작성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게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시각적인 영상이나 기타 관련 자료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그 홍보물에 QR코드를 활용하여 영어로 된 영상을 첨부하거나 만약 홍보물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한국말 홍보 영상을 추가로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전체의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얻게 된 결과, 이를 통해 느낀 바를 정리하여 글로 제출하거나 발표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 컨텐츠를 배우지만 이를 영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며 실제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을 내 생활 속에서 이끌어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이 변화에 동참하고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세계시민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된다면 읽기 수업에서도 세계시민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구조화된 텍스트보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읽히는 진짜 텍스트를 학생들에게 접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를 좀 더 심화된 영어 학습과 접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요소를 담은 소설책이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책을 선정하고 이를 extensive reading 형식으로 수업 시간에 읽도록 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온전히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세계시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매 챕터가 마무리되면 여기에 생각해볼 문제로 세계시민적 요소를 넣어 학생들이 이를 답하며 영어 글쓰기를 학습하고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고민해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보거나 내용이 현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 주인공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고 또는 작가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세계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A Long Walk to Water입니다. 사실 이 책은 우물 파는 아이들이라는 한국어 번역책으로도 유명한데요. 주인공이 내전으로 시달리는 남수단에서 탈출하여 어떻게 자신의 나라의 우물을 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담은 책으로 실제 주인공을 바탕으로 각색한 책입니다. 학생들은 이 책을 읽으며 서로 다른 나라가 그들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배척하는지,
심지어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될 때 얼마나 서로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주인공인 살바가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를 찾아보거나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작성하거나 또는 내가 우리 마을 또는 우리 단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문제를 하나 정해 그 해결책을 적어보도록 한다면 심도 있는 영어 학습을 한 후 세계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것까지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수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그때마다 교사가 학생들의 읽기 자료를 정할 수 있다면 시대적인 이슈를 선정하여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미리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의 자체 제작 교재를 교과 중에 사용함을 학교장에게 허가받고 교사가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수업 자료로 사용할 것에 대한 연간 계획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른 교사와 함께 같은 학년을 가르치는 경우 모두가 동의할 때 수업 자료를 그 당시 이슈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미리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승인받았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회적 이슈를 세계시민교육에 접목하여 다룰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파리에서 갑자기 테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는 상당한 화제가 되었죠.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도시라는 이유로 지목되었다는 것에서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많은 나라에서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럼 영어 시간에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먼저 교사가 정치적인 견해가 많이 섞이지 않은 기사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들이 1시간 또는 구상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텍스트를 조절합니다. 핵심 내용을 포함한 채 길이를 줄이거나 너무 어려운 단어는 definition을 따로 적어주거나 아니면 그런 단어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좀 더 쉬운 단어들로 바꿔서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핵심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쓰였다면 이를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핵심 표현으로 변경해서도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먼저 내용 이해를 하고 단락의 주제 파악 및 그래픽 오르거나이저를 통한 내용 조직 이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비슷한 일이 생겼던 과거의 이슈들이 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이유로 어떤 지역에서 반복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그 배경에 대해 학습한 후 각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랜덤으로 학생들에게 파리 시민, 테러를 일으킨 그룹, 파리에 관광을 온 사람,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 나누어 각각의 입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끝나면 서로의 입장을 상대에게 전달하며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토의해 보도록 합니다. 물론 이 대본을 작성하는 활동을 작문 수업으로 확대하거나 토의 상황을 말하기 평가로 연계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청원을 올릴 수 있는 세계적인 웹사이트에 학생들의 의견을 게시해 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더라도 2018년 이슈가 되었던 중국에서의 쓰레기 수입 거부, 플라스틱 섬, 2019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 영국의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결정,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미국, 북한의 회담 등을 주제로 환경, 평화,
인권 등의 여러 세계 시민교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대적인 흐름과 맞는 최신의 내용을 접할 때 새롭게 무엇을 안다는 즐거움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난 텍스트를 접할 때보다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계 시민교육의 이슈들은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 내용이 쉽게 변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지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최근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함을 공지하신 후 새로운 내용의 글을 다루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수치와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도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 수업 과정 계획에 보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 이를 전달하는 모든 상황에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 시간 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서 조금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 교과 안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다룰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